아이로보틱스, 이름만 들으면 정말 최첨단 로봇 회사 같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회사의 진짜 정체, 과연 미래를 이끌 로봇 기업일까요? 아니면 로봇의 탈만 살짝 쓴 석유화학 기업일까요? 오늘 그 흥미로운 이중생활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돈은 플라스틱 필름 같은 전통 산업에서 거의 다 버는데 주가는 마치 최첨단 로봇 기업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괴리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간극 속에 숨겨진 엄청난 기회와 또 치명적인 위험,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로보틱스가 가진 두 개의 얼굴을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현실에서 돈을 버는 얼굴, 다른 하나는 미래의 꿈을 파는 얼굴이죠. 이거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매출의 99%, 이 돈이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 아니라 플라스틱 필름 같은 석유화학 사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로봇 사업은 아직 1%도 안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점 하나에 불과한 거죠. 이게 바로 아이로보틱스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현실에 머무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2025년에 YOM이라는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아이로보틱스라는 미래의 이름으로 간판을 바꿨거든요. 이건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과거의 석유화학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미래의 로봇 기업으로 가겠다는 회사의 모든 것을 건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꿈을 떠받치고 있는 현실의 기반,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뿌리는 과연 얼마나 튼튼할까요? 회사의 레거시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로보틱스의 진짜 주력 사업은요, 사실 이 VCI 방청 필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 부품 같은 게 녹슬지 않게 싹 감싸는 그런 포장재예요. 현대모비스 같은 큰 회사에 꾸준히 납품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해 보이는 사업에서 나오는 돈이 최첨단 로봇이라는 거대한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딱 증명이 됩니다. 부채 비율이 고작 20.35%. 와, 이건 진짜 회사가 빚이 거의 없이 엄청나게 건강하다는 신호거든요. 다시 말해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다가 쉽게 휘청거리지 않을 든든한 체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회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또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바로 그 이야기, 미래를 향한 꿈, 로봇 사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이로보틱스가 정말 모든 걸 걸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정밀 감속기라는 건데요. 사람으로 치면 딱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품이 없으면 로봇은 그냥 뻣뻣한 깡통일 뿐입니다. 부드럽고 아주 정밀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첨단 로봇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부품이죠. 아니, 시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핫한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그 로봇 한 대에 이 감속기가 수십 개씩 들어간대요. 로봇 시대가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이 부품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회사의 전략이에요. 직접 공장을 짓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대신에 정말 똑똑한 방법을 썼습니다. 가장 핵심 기술인 설계는 자기들이 꽉 쥐고 있으면서 돈이 많이 드는 생산은 중국의 거대 기업한테 맡기는 팹리스 모델을 선택한 거죠. 최소한의 투자로 글로벌 시장 전체를 누리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꿈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들, 이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뼈아픈 현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5억 원, 적자예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아직 로봇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하고도 냉정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회사 내부 사정도 좀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폭풍전야예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최배의 주주는 지금 경영진을 반대하고 있고요. 정작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진의 지분은 그보다 더 적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바로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불안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핵심 리스크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꿈은 큰데 아직 돈은 못 번다. 둘째, 그 꿈을 실현시킬 총알, 그러니까 자금이 언제든 막힐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생산을 맡은 중국 파트너가
미중 갈등 때문에 언제 우리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좋습니다. 기회도 받고 위험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우리는 이 변동성 높은 주식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실전 투자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부터 짚어볼게요. 위쪽으로는 3,600원에서 3,700원 선이 아주 강력한 벽처럼 버티고 있고요. 쉽게 말해 이 가격만 되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반대로 아래쪽으로는 2,900원 그리고 더 밑에는 2,000원 선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받쳐주는 바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매 전략은 바로 이 벽과 바닥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주가 시나리오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3월에 자금 조달에 성공하고 테슬라에 납품한다 이런 대박 뉴스가 터지면 주가는 4,500원을 넘어서 저 위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또 돈 문제로 삐걱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의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냥 플라스틱 필름 회사의 본래가치 1,200원대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흥분해서 떨어 사지 말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2,500원 아래로 차분히 내려올 때를 노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몰빵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진 돈의 절반만 먼저 들어가 보고 2,900원 선에서 주가가 잘 버텨주는지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넣는 소위 분할 매수 전략이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만약 3월에 유상증자 실패했다는 뉴스가 뜨면 그땐 미련 없이 비중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모든 건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에 돈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 즉 실적을 믿으시겠습니까? 아이로보틱스 투자의 성패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대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